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구마 떡 케이크를 해볼 건데요. 고구마 떡 케이크 하면 일반적으로 고구마를 넣어서 하는 떡 케이크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퓨전 고구마 떡 케이크예요. 그래서 떡 케이크를 완성시킨 다음에 위에는 생크림이랑 앙금을 활용해서 데코를 올리는 퓨전 고구마 떡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재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고구마는 찜통에 쪄서 체에다가 내려서 준비한 고구마, 그리고 설탕, 앙금, 생크림, 그리고 맵쌀가루. 자, 그러면 이제 맵쌀가루에 수분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맵쌀가루에 떡 케이크를 찔 때에는 수분으로 물을 주든지 아니면 청, 아니면 사이다도 넣을 수도 있고요. 우유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수분 대신 먼저 넣어주는 게 찐 고구마. 이렇게 쪄서 으깨서 내려놓은 고구마를 수분 주기 전에, 물을 넣기 전에 먼저 넣어서 체에다 한번 내리고, 그 다음에 부족한 수분은 물을 이용해서 물을 맞춰줄 거예요. 자, 고구마 같은 경우는 물고구마든지 방고구마든지 여러분들이 산 준비해 놓은 고구마를 쪄서 봤을 때 으깨서 이게 밤인지 물인지 한번 확인해 보실 때에는 으깼을 때 바닥에 수분, 저처럼 수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밤고구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쪄서 으깼는데 고구마에서 물이 많이 바닥에 조금씩 고였다 생각되면 물고구마예요. 그래서 물고구마 같은 경우는 고구마를 넣고 수분을 조금 넣어줘야 되는데 수분을 넣어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날 후라이판을 약간 달궈서 고구마의 수분을 최대한 날린 다음에 고구마를 이용하면 훨씬 더 쌀가루에 고구마를 많이 넣고, 많이 넣었기 때문에 훨씬 쌀가루가 부드럽고 폭신한 떡 케이크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준비된 고구마를 쌀가루에 한번 넣고 섞어 보겠습니다. 물을 잡아주는 것처럼 고구마를 넣고 쌀가루에 많이 비벼주면 찐 고구마가 쌀가루에 스며들면서 수분을 조금 보충해주는 역할 할 거예요. 조금씩 넣어가면서 쌀가루에 같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오늘 준비한 쌀가루는요 1kg예요 1kg인데 저는 고구마 3개 정도를 쪄서 으깨 놓은 양입니다. 이렇게 물 주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맵쌀가루는 체에 수분을 주면서 3번 정도 내려서 쌀가루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오늘 1차적으로 물 대신 고구마를 먼저 넣고 내려볼 거예요. 자,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고구마를 쌀가루에 섞어서 내려주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쌀가루에 물을 넣어서 섞어준 것보다 떡이 쪄서 나왔을 때 훨씬 더 폭신거리면서 빵처럼 포실포실한 떡 케이크를 맛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물고구마 같은 경우는 많이 넣어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포실포실한 고구마 같은 경우는
다 넣어서 내려도 충분할 정도로, 많이 넣으면 고구마 같은 경우는 많이 넣고 적게 넣고의 차이점은 맛을 봤을 때 조금 더 고구마의 향이 쌀가루에 은은하게 배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자, 이제 체에다가 한번 내려 볼게요. 고구마를 삶아서 미리 체에 내려놓으면 두 번째 쌀가루에 섞어서 체에 내릴 때보다 훨씬 쌀가루를 편하게 내릴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고구마를 쪄서 으깨기만 하고 쌀가루에 넣어서 함께 내릴 수 있기는 하지만, 고구마 속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섬유질을 체에 한번 내려서 걸러준 후에 쌀가루에 집어넣으면 쌀가루에 넣어서 내릴 때에는 훨씬 더 쌀가루가 편하게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에는 이 고구마가 잘 내려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약간의 힘을 줘서 바닥도 한번 긁어주시고 마지막까지 다 내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고구마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찌꺼기라고 생각하고 버리시면 안 돼요. 최대한 다 내려주시고, 혹시 잘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 밑에 있는 날가루를 조금만 위에 올려서 같이 한번 내려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쌀가루를 내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저 끝까지 잘 내려주세요. 아까 고구마를 쪄서 체에다가 한번 내렸는데도 마지막에 남는 건 약간의 섬유질이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재료 중에서 삶아서 들어가는 것들은 단호박도 삶아서 떡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것도 또한 같은 방법으로 삶아진 걸 체에 내려서 이용하면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 섞으신 다음에 이제 1차적으로 고구마를 넣어서 체에다가 한번 내렸고요. 이제 저희 맵쌀 떡케이크는 체에다가 3번 내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부족한 건 물을 넣어서 수분을 맞춰줄 건데, 두 번째 내리면서 수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내리면서 수분 한번 보시면서 떡케이크의 수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에 넣지 않고 골고루 수분이 갈 수 있게 섞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체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분을 주고 저는
두 번째 채를 내리고 다시 한번 채에 내렸는데요. 이제 안 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맵쌀가루의 수분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손에 힘을 빼시고 살짝 주먹을 져서 쌀가루를 잡아서 흔들었을 때 두세 번 굴려서 깨지지 않으면 쌀가루의 수분이 맞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는 이제 제가 주먹으로 졌기 때문에 다시 채에다가 내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그대로 놓으면 이 전체적인 쌀가루를 다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요 주먹 진 거는 요 채 위에 잠깐 올려두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짝 내 손에 힘을 다 빼시고 살짝 쌀가루를 만져서 잡아서 흔들었을 때 두세 번 정도 흔들었을 때 깨지지 않으면 내 쌀가루의 수분이 맞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만져본 쌀가루는 전체적으로 바닥에 내려놓지 마시고 이 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채에다가 내려주신 다음에 설탕을 섞어서 앉혀줄 거예요. 그동안 수고스럽게 3번 정도 채에다가 내렸는데 다시 뭉쳐진 쌀가루를 그냥 섞어버리면 채에 넣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만져본 거는 채에다가 다시 한번 내려서 쌀가루에 넣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앉혀 보겠습니다. 마지막 앉히기 전에 항상 넣는 거 설탕 넣어서 훌훌 섞어주신 다음에 오늘은 떡케이크를 앉힐 때 요 딤섬이라는 곳에 앉힐 거예요. 매번 사각찜기에다 떡을 쪘었는데 오늘은 떡케이크로 원형 떡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딤섬에다가 떡을 앉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딤섬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저는 이제 미리 준비가 돼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쌀가루를 내리기 전에 흐르는 물에 딤섬을 물을 축여서 엎어놨다가 앉힐 때 이렇게 앉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자리가 너무 말라있다 싶으시면 젖은 행주로 가장자리를 한번 닦아주신 후에 앉히시면 가장자리가 훨씬 더 떡이 촉촉하게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젖은 행주로 안쪽이 많이 말라있을 경우만 닦아주시면 되고 안쪽이 말라있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닦아주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안쪽을 닦아주시고 바닥에는 시루미, 보통 면보를 까는데 면보를 깔기 시작하면 옆에 가장자리가 떡케이크 예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딱 맞는 시루밋을 오려서 바닥에 깔아줬고요. 그 다음에 설탕을 잘 섞은 쌀가루를 이제 앉혀줄 거예요. 여러분도 쌀가루를 앉혀줄 때에 한 번에 또 다 넣지 마시고 항상 조금씩 내 손을 이용해서 조금씩 돌려가면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돌림판을 저는 이용을 했는데 여러분들 떡케이크 하실 때 조금 더 맨 윗부분을 예쁘게 매끄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바닥에 돌림판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떡 같은 경우는 가장자리 항상 신경 써서 앉혀 주셔야지만 가장자리 부분이 예쁘게 나온다는 거. 조금 남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가 고구마를 1kg에 고구마 3개 찐 걸 섞어줬기 때문에 이 쌀가루가 조금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자리부터 손으로 잘 뭉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항상 가장자리부터 채워주는 걸로
이렇게 앉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쌀가루는 밖에 떨어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가장자리는 이렇게 돌림판을 돌려서 쌀가루를 제거해 주신 다음에 올리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딤섬 닦을 때 쌀이 익어서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끔하게 제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은 쌀가루 안에 고구마만 집어넣었죠. 고구마만 집어넣었기 때문에 칼집을 넣어줄 수 있어요. 칼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통 저희 맵쌀떡 같은 경우는 예쁘게 단면을 썰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오늘처럼 안에 부재료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는 칼집을 넣어서 쪄주면 나중에 떡이 나왔을 때 단면을 예쁘게 잘라서 한 조각씩 나눠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칼집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치기 전에 칼집 넣는 걸 보여드릴게요. 항상 칼집을 넣을 때에는 옆에다가 냅킨이나 아니면 이렇게 젖은 행주를 이용하시던지 한 번씩 칼을 닦아줘야 됩니다. 내가 오늘 8사람이랑 나눠 먹을 건지 6사람이랑 나눠 먹을 건지 여러분들 미리 계산하셔서 칼집을 넣으셔도 되고요. 조각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크기로 조각을 만드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오늘 8등분을 한번 해볼게요. 항상 칼집을 넣을 때에는 칼 끝에 실리콘의 느낌이 닿을 수 있도록 마지막에는 살짝 일자로 그대로 들어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칼을 한번 닦아 주시고요. 다시 이제 돌려서 바닥에 칼집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마지막에는 일자로 칼을 그대로 세워서 올려서 빼셔야 돼요. 칼 한번 닦아주시고 다시 조각 케이크처럼 떡 케이크도 한 조각씩 나눠 드시기 편리하도록 칼집을 넣을 수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안에 부재료 넣지 않을 경우에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올려서 자, 칼집도 다 끝났고요. 저희 이제 물이 끓으면 요 물솥에 찜기를 올려서 뚜껑에서 김이 나면서부터 25분 찌고 5분 뜸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맵쌀떡 케이크는 뜸 들이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써서 뜸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25분 찌고 5분 뜸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마 떡 케이크 쪄지는 사이에 저희는 고구마 떡 케이크 나오면 위에 올릴 고명을 한번 준비할 건데요. 저희는 이제 전통이라 고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시작하기 전에 고구마 떡 케이크는 퓨전 떡 케이크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앙금을 이용해서 앙금에다 생크림을 넣고 크림처럼 여러분들 빵에 올리는 크림 정도의 농도를 맞춰서 고구마 떡 케이크 위에 올려볼까 해요. 그래서 준비된 앙금을 볼에다 섞으시고요. 그 다음에 생크림, 물론 우유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생크림이 훨씬 더 진한 맛을 내주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생크림을 준비했습니다. 생크림은 그냥 어떤 양에 따라서 정해진 양은 없고요. 요 앙금이 된 앙금인지 아니면 묽은 앙금인지에 따라서 넣는 양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넣어서 농도 조절, 크림 정도, 짤주머니에 넣어서 짤 정도의 농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앙금이 저희는 떡 위에 크림을 올리기 때문에 힘이 너무 없으면
크림이 금세 쉽사리 주저앉기 때문에 앙금을 조금 섞어서 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퓨전 떡은 제빵에서 활용하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저희도 떡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옛날 어르신들 입맛에는 조금 맞지 않을 수는 모르겠지만 젊은 층이나 아니면 아이들 입맛에는 훨씬 더 빵 대신 좋은 쌀을 이용해서 떡 케이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잘 드시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크림처럼 만들어서 크림 타입의 위에 고명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면 약간 된 듯 하기도 해서 생크림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그러면 100g 정도의 앙금에 생크림 2티 반 정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떡 케이크 만들어지면 이 생크림을 이용해서 위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커피빈이 준비되어 있는데 요거는 위에 살짝 크림, 앙금 크림 위에 살짝 하나 정도씩만 올려서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해서 두겠습니다. 자, 25분 찌고 5분 뜸들인 고구마 떡 케이크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끄시고요. 뜨거우니까 항상 면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떡을 내리셔야 돼요. 뚜껑 한번 열어보고요. 보통 떡 케이크 제대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보시려면 떡이 나왔을 때 아까 가득 채웠던 쌀가루가 한 1cm 정도 밑으로 내려앉았고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 가득 메워놨던 쌀가루가 위에서 보면 약간 0.1mm, 2mm 정도 공간이 돼서 빈 공간이 됐으면 떡이 내가 찌고 나온 떡이 잘 익었구나 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요 딤섬에 만든 떡 케이크는 2번 뒤집어야 되는데 한 번 뒤집으면 윗부분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2번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크릴판을 이용하셔도 되고 이런 아크릴판이 없으면 접시를 활용해서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일단 저는 아크릴판이 있으니까 아크릴판을 이용해서 바닥에다 대고 옆으로 비껴가서 내 손을 잡고 양손으로 내 앞쪽으로 살짝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나왔으면 밑에 실리콘 바닥 제거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돌림판 위에다 올려 놓을 건데요. 여러분들은 떡케이크 상자에 올리시려면 바로 떡케이크 상자 바닥을 올려 놓으시면 되고 저는 돌림판을 이용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중앙에 올 수 있도록 맞춰주시고요. 다시 한번 살짝 들어서 내 앞으로 살짝 이렇게 해서 살짝 뜨시면 이제 떡 케이크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테두리가 약간 조금 몽글몽글한 부분이 있다 하면 젖은 면보를 물기를 꼭 제거하신 후에 다시 한번 살짝 옆에 매만져 주시면 훨씬 더 떡 케이크 얌전하면서 매끄러운 떡 케이크의 단면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자, 이렇게 쌀가루에 찐 고구마를 넣어서 만든 고구마 떡 케이크를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